안녕하세요, 동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 잘하는데 정말 꼭 필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언어 습관, 그리고 두 번째, 규칙 준수입니다. 언어 습관 당연히 중요한 거 아이들도 알고 부모님도 아실 거예요. 규칙 준수 당연히 중요한 거 모두 다 알고 있고 알고 계시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올바른 언어와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언어 습관은 주변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아이들이 저학년 때 1차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고요. 점점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님보다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유치원에 다닐 때도 물론 늘어나지만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면 점점점 늘어납니다. 특히 아이들이 돌봄 교실 같은 걸 이용할 경우에 부모님과 있는 시간보다 또래 친구들과 있는 시간이 평일에는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께서 먼저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이와도 올바른 언어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부모님과 직접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부모님께서 다른 그런 부모님과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다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께서 운전하시다가 은연중에 화를 내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부모님의 부모님과의 관계, 아니면 부모님과 친척의 관계, 아니면 부모님과 부모님 친구들과의 관계 등 이런 관계들을 보면서 관계를 저런 식으로 맺을 수도 있구나, 저런 식으로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보고 다 배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아이가 있을 때만이라도 조금 더 부모님께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행동이나 말, 그리고 집에서 이제 집에 없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는 조금 더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래 문화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이 지금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놀이터에서 그런 언어들을 굉장히 많이 배워요. 놀이터와 그리고 이제 교실에서는 이제 같은 학년 아이들끼리만 있는데, 이제 학원을 가거나 놀이터 아니면 이제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될 경우에 이제 좀 많은 아이들과, 물론 아이들끼리 처음 보는 아이들이랑도 잘 지내기 때문에 굉장히 관계를 쉽게 맺습니다. 근데 또 아이들은 자극적이고 변화무쌍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형 누나들 아니면 친구들이 이런 좋지 않은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할 때 그거에 있어서 쉽게 따라하고, 또 따라하면 재미있거든요. 쉽게 배우기 때문에 평소 아이 언어 습관을 잘 보셨다가 한 번이나 두 번이라도 아이가 혹시 사용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신다면 단호하게 절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언어 습관이 우리 아이 두뇌 발달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즉흥적으로 그런 비속어 툭툭 튀어나오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할수록 두뇌가 활성화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올바른 문장을 얘기하고 완성된 문장을 얘기하는 이거에 익숙해지는 게 좋지, 쭉 뱉는 그런 욕설 혹은 좋지 않은 단어들 이렇게 내뱉기 시작하면 뇌도 그렇게 점차 변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는 건 학습에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규칙 준수를 말씀드리면, 학급에서 아이들은 이제 정말 본격적인 사회화를 하고 사회성,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어갑니다. 이때 친구들 간의 다툼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같이 노는데 규칙을 안 지키는 경우에 정말 갈등과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아이들끼리 술래잡기를 하거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는데 규칙을 지키지 않는 아이가 있으면 아이들이 너 왜 규칙 안 지켜?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는 너네 나한테 규칙 얘기한 적 없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아니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그래도 그 상대편 아이는 나 못 들었거든? 이렇게 이런 식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약간 경청과도 관련이 있는 건데요. 물론 말을 한 친구가 정확하게 전달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들은 친구가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주의 깊게 듣지 않아서 못 들은 경우가 비율상으로는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할 때도 좀 주의 깊게 듣는 연습을 잘 해주셔야 친구들이랑 놀 때나 이렇게 학교 수업 들을 때도 좀 자세히 정확하게 듣는 연습이 됩니다. 또한
집에서 아이와 규칙을 정해서 보드게임 같은 거를 좀 아이들 저학년 같은 경우에 좀 많이 해주시는데, 보드게임도 명확하게 규칙을 설명해 주고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뭐 아이가 안 해! 하고 만약에 이렇게 규칙을 뒤바꾸려고 하거나 뭐 이렇게 새로운 규칙을, 자기만의 규칙을 만들려고 중간에 당연히 안 되잖아요 했을 때는 좀 안 된다고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그런 모습 보이는 아이들이 대부분 학교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서 친구들이랑 좀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부모님과 하는 게 친구들한테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규칙도 정확하게, 물론 좀 봐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정해놓은 규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집에서도 또 부모님이랑 아이랑 약속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약속을 아이와 함께 뭐 2개, 3개, 4개 쭉 정하셔서 일주일 뭐 하루도 좋아요. 3일도 좋고 일주일 뭐 한 달 더 좋죠.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하게 지키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아이가 친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학교 규칙을 지키고 학급 규칙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돼서 좀 원만한 친구 관계를 맺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올바른 언어 습관도 당연히 올바른 친구 관계를 맺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네.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올바르게 언어 습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규칙을, 부모님과의 규칙, 아니면 뭐 형제 간의 규칙을 잘 지키는지 한번 잘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